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라 그럴까, 스승이 크게 이제 제자한테 계속 얘기하는 걸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끊고 여기서는 그냥 얘기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진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한한, 소지 한한, 대언 염염, 소언 첨첨, 기매야 혼교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거는 대구이기 때문에 교루이죠. 기교야 형계, 여적 위구하야 일 이심 투하니라. 만자며 교자며 밀자로다. 소공은 최최하고 대공은 만만하니 기발약 기괄이라. 기사 십이지 위하라. 기류여 저맹이니 기수승지 위하라. 이때 이제 가을이니까 쇠입니다. 쇠. 오그라드는 거네요. 기쇠여 추동 이연기 일소야 하니 기닉, 이렇게 오줌 요자로도 보긴 한데 일단 닉으로 보겠습니다. 기닉지 소위지 불가사 복지하다. 부지로 봐도 복지하다, 부지하다. 기염야여함 이언기 로혁야이니 근사지심은 막사부 양야라. 희노애락이며 여탄변집이며 요일 개태는 낙추로하며 증성균이로다. 이랴 상대오전이 막지기 소맹하니 이호 단모 득차 기소유이 생호인저. 벌써 여기서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을 왜 이렇게 쓰나 그러시 거죠. 여기 보면 한한 염염 첨첨. 이건 좀 장자만의 말이죠. 장자만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장자니까 이렇게 쓰겠죠. 대지는 한한하고 소지는 한한이라. 대언은 염염하고 소는 첨첨이라. 이게 서로 대꾸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반대되겠죠. 이거 대언 소언도 마찬가지겠고, 큰 지혜는 한한하고 작은 지혜는 반대겠죠. 한자가 썼으니까 여유로운 한자일 거예요. 한가롭고 여유롭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고, 소지는 그 반대죠. 한가롭고 여유로운 게 아니라 따지고 들추고 길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이 한한에 반대되는 말을 할 겁니다. 큰 말은 염염, 이게 불타오를 염자, 불꽃 염자인데,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말이 담자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삼수명이 들어간 담자로 보기도 하죠. 큰 말은 담담하다, 담백하다 하고, 소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소원은 담담하지 않고 제잘제잘거리고 말이 많고 반복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지, 대언, 소지, 소원하고 같이 이제 묶어가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자를 얘기했는데, 이 지가 이게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지각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 포함할 겁니다. 아마 지식과 지각과 지혜. 근데 이 지식이든 지혜든 지각이든 뭐예요? 언어라는 매개를 반드시 언어라는 매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와 지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와 언을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이 대언소지, 대언소원이 서로 상반되는 건 알겠고, 지와 언의 관계도 알겠는데, 이것은 사실 진술인가 아니면
남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인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사실지수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지수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 대지와 대언에 큰 방주점역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매야 혼교, 기교야 형계, 접 위구, 일이 심투하니 만자 교자 밀자로다. 근데 앞에 뭐라 그래놓고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잠을 잘 때는 혼이 들락거리고 혼교란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대죠. 이것도 깨어 있을 때는 몸이 열리는 거죠. 깨어 있을 때는 형체가 있고 잠잘 때는 이 혼이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다른 혼을 만난다는 거죠. 잠들어 있을 때는 혼이 활동을 하고 깨어 있을 때는 내 몸이 열려서 접 위 구를 하나 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따로 보기도 하죠. 남과 외물과 바깥 외물과 접촉해서 얽히는 거죠. 아니면은 남에게 주고 남과 접촉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얽으면 네 개를 동사를 보기도 하는데 여접 위구로 보기도 하죠. 이것도 이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얘기해요? 아니 날마다 이 마음을 써서 다투는구나. 만자는 이 어떤 거는 여유롭게 넉넉하게 하고 어떤 거는 움겨짜죠. 속에 꼭 가둬놓기도 하고 어떤 거는 조밀하게 치밀하게 따져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나와요. 소공은 최초하고 대공은 만만이로다. 작은 두려움에는 이 최초 벌벌 떠는 모양이죠. 작은 두려움에는 벌벌 떨지만 큰 두려움은 반대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거의 반응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견해죠. 작은 두려움에는 벌벌 떨지만 큰 두려움에는 오히려 마음이 착 가라앉고 여유롭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활동하는 것은 마치 화살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시비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동하는 것은 마치 기관과 같은 화살같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것은 시비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 두는 거죠. 엉눌러 꽉 붙잡아 두는 것은 마치 맹세를 지키는 것과 같으니 이긴 것을 지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승을 말하는 것, 사시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쇠 오그라들 때는 위축될 때에는 가을과 겨울과 같으니 일소 날마다 소멸 작아지는 것을 말한다. 익지우죠. 익지우 요걸 우자를 보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거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건 닉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바다 강이죠. 여기서는 중국이니까 큰 넓은 황하 한가운데 빠져서 살아나오려고 이 진짜로 물어보지 않고 황하에 빠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그 큰 물에 빠졌으므로 해안가로 돌아와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염야여함 염은 막힌 거죠. 그것이 꽉 막힌 것은 이 재봉으로 이 바느질 입을 꽉 묶어놓은 거예요. 입을 꽉 막힌 것은 이 바느질로 이 막힌 것을 트인 것을 꽉 막아놓은 것과 같으니 그것은 늙어 고갈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죽음에 가까운 마음은 다시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이 노역이라는 게 참 희한한 말이죠. 이 노역이라는 말이 말은 돼요. 이 노자 오래돼서 냇물이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것을 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노역이라는 말이 한번 조회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자를 발음이 비슷한 걸로 이제 혹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하다. 오랫동안 뭔가에 혹 빠져버려서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든 해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노역의 단어가 그냥 낯선 단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희노애락 렷한 변집 요일개태. 희노애락 감정이죠. 요거는 이제 사고나 인식, 요건 이제 행동. 요건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렷한 사고를 하고 그 사고가 잘 안 되면 탄식을 하고 그리고 사물이 변화하기도 하고 이건 집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변화와 집착. 변화와 변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는 게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어떤 것에 나타나면 그것에서 같이 변하기도 하고 꿈쩍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일개태도 희노애락이나 여탄 변집처럼 한 글자씩 끊어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 아마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요일 이 행동이죠. 가볍이나 편안한 행동. 개태는 아니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열어준다. 행동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일 개태를 한 단어 한 구로 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상관이 없이 그거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개태가 핵심이겠죠. 갑작스럽게 행동을 여는 것. 낙출허 증성균.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죠. 음악은 빈 것에서 나오고 이 증기는 균이 되는구나.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이라 지금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보겠습니다. 밤낮으로 눈앞에서 서로 번갈아 다니는데 싹 트는 것을 알지 못하겠구나. 그만두자.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얻는데 아침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데 늘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소유 기원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기원이 있어서 그 기원 근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일까? 알쏭달쏭한 말이죠. 보통 2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이란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지, 대지, 소원, 대언. 지와 언에 관련되는 게 심이라는 거죠. 심이 작동을 해서 대지에게는 한하고 소지에게는 이렇게 하고 대언에게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잠들어 있을 때는 혼이 이제 활동을 하고 깨어 있을 때는 몸이 열려서 온갖 여접 위구 삶과 접촉을 하니까 이 날마다 이 마음이 활동하는 걸 의식적인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만하기도 하고 교하기도 하고 미라하기도 한 반응을 보여요. 일이 벌어지면. 근데 이 마음 말이에요. 소공에는 최최하고 작은 공 벌어지면 깜짝 놀래고 대공에는 만만하죠. 보통 대공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자한테는 죽음이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큰 테마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마음은 그 죽음이 박도하면 만만해진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은 이
시위, 활의 시위 같이 작동을 하는데 시비를 관장, 오라 그라 할 때는 그게 금방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뭔 일이 있을 땐 그거를 마음속에 꽁하니 감춰두고 마치 맹세를 지키듯이 그거 한 가지만, 이거는 시비를 가르치는 시비 문제만은 아니지만 꼭 금방 반응을 하죠. 어떤 때는 이 발과 반대는 꽉 마음속에 꽁 뭉쳐두고 승리를 지키듯이 그걸 계속 그 상태에 유지하려는 것도 있는 거죠. 또 마음이 어떤 때는 이 가을이나 겨울처럼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움츠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날마다 마음이 위축되는, 소심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심해지는 것은 마치 기익지 소위지 불가사복지하라. 이 위축되는 건 마치 너무 위축되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아서, 물에 빠져서 물에 익사한 사람이 바다에 살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죠. 이걸 이제 소변, 오줌이죠. 오줌 소변으로 봐서 몸에서 빠져나온 오줌이 빠져나와서 이제 흘러가면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그쵸? 희한한 비유입니다. 어쨌든 근데 빠진 사람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마음을 근데 닫아두죠. 마음을 닫아두면 마치 이 재봉을 바느질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을 닫아둔 마음은 완전히 고갈돼 버려서 죽은 마음이라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정신병과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런 경우가 있을지. 그리고 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희노애락, 렷한 변집, 요일개태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 심리는 감정작용도 하고 사고인식작용도 하고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나 사고인식이나 행동을 한다는 이 모든 그 마음의 작동은 악출허 증성균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이 소리가 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바람이 지나가 소리 난다고 얘기는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이 균이 있다고 얘기하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곰팡이가 키면 곰팡이가 생겼다고 얘기는 하지만 곰팡이가 왜 생기는지는 설명 못해요. 뭐 병균이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진짜 아무리 설명해도 이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밤낮을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내 앞에서 마음의 활동을 벌였는데 어디서 싹 트는지는 아무도 몰라. 막지기 소매, 마음이 싹 트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런 논의를 벌여봤자 근데 그만둬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의식하고 마음을 알고 있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근원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해석이나 의미는 대충 이렇게 마음의 작동이다. 옛날 사람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재물론의 지연, 이게 뭔 상관이 있죠? 그쵸? 마음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누구나 모르겠습니까? 장자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읽으면 마음의 작동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사실 육아에서는 이 성리학, 심학이라 그럴 정도로 이 마음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마음 공부를 해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우리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이뻐야 진짜다. 마음 씀씀이가 돼야 인격이 훌륭하다. 다 마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낙출허 증기균처럼 알 수도 없고, 이 희노애락, 엿한 변개, 요일개태라고 하는 행동과 사고한식, 감정을 전부 다 우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이거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쵸? 죽어서도 이게 대지, 소지 이런 걸 다 이 반응을 하고, 살아있을 때나 깨있을 때나 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을 쓰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힘들죠. 여기서 이게 뒤에 가도 이제 나오긴, 뒤에 가서 계속 논의가 벌어지긴 하는데, 장자는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한테 이렇게 주도권을 주고 마음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인간이 지각하고 알고 행동하는 건 마음이 달까? 마음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만 다스리면 모든 게 다 될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이기도 한데, 마음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에만 한다면 그렇게 다 되는 것일까? 장자는 질문한 게 아닐까요? 마음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그와 마찬가지 마음에만 온통 다 힘을 다 쓰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이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 후대 이제 이제 전국 시대니까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고들이 싹 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벌이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학에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맹자가 이걸 특히 강조를 하죠. 성선설도 마음과 관련이 되고 그러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자체를 객관화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기능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자기의 논의를 벌이려고 하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